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항목 접근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키와 밸류라고 하는 자체를 이거를 이렇게 전체를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렇게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레드, 빨강, 그린, 초록, 뭐 그리고 블루, 파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 테니까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로 여기다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프린트를 쓴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프린트니까 가루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딕셔너리 명을 쓰고 그리고 점 찍고 여기다 키하고 S를 여기를 붙여줘야 돼요.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키만 쓰면은 우리가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S를 붙여줘야 돼요. S를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가로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조건에서 여기 변수명을 써주고, 변수명은 지금 딕셔너리 명이겠죠? 딕셔너리 명이 여기에 DIC1이니까 DIC1을 이렇게 써주고 점 찍고 여기가 밸류를 쓴 다음에 여기를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기법이 이게 객체라고 하는 표기법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썬에서 실제는 모든 것들이 객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객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변수, 명하고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변수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객체 이름을 써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딕하고 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여기 변수 명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드시 콤마가 있어야 돼요. 점이 있어야 돼요. 점으로 써주고 나서 뒤에다가 우리 이렇게 함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함수 메서드를 이렇게 써줬어요.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객체라고 해요. 객체라고. 자, 그러면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게 출력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게 출력되는지는 조금 전에 여기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키값과 밸류값이 모두 다 반환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환되겠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을 때는 키값이니까 여기는 레드, 그린, 블루가 반환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밸류를 반환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프린트에서는 여기는 빨강, 초록, 파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반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쓴 거는 여기는 어떤 꼴? 여기는 맞아요. 여기서는 어디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 중인 거냐면 우리는 저거는 스크립트 모드에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화형 모드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가 딕셔너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쪽에서처럼 프린트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이쪽 대화형 모드에서는 프린트를 굳이 쓸 필요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변수명을 써주고 여기에 점을 반드시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이렇게 키를 써줘야 되는데 S를 붙여도 써주고 여기가 가로여야 돼요. 이게 문법이에요. 리드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키값이 나와요. 키값은 여기에서 키밸류니까 여기에 레드, 그린, 블루가 이렇게 리스트 항목으로 묶여져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도 여기서 무엇이 출력될까요를 이렇게 열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게 붙냐면은 앞에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자체도 이것도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따라 붙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DICT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고, 그렇죠? 이게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고 스네이크 표기법에 의해서 아래 언더바가 붙고, 그리고 여기에 키 한 다음에 S가 붙어가지고 이만큼이 자동으로 따라 붙어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변수명으로 헷갈리면 안 돼요. 변수명은 딕1이었지 딕 한 다음에 여기가 t가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죠?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썼을 때.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우리가 보면은 딕셔너리라고 해서 DICT가 붙고, 그리고 여기 밸류 한 다음에 S가 붙어요. 이렇게 붙고 나서 여기도 우리가 가로 안에 리스트 꼴로 밸류는 빨강, 초록, 파랑을 썼으니까 빨강, 초록, 파랑이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크립트 모드에서 했을 때하고 그리고 또 하나 대화형 모드에서 했을 때를 한번 비교들을 한번 해봐요. 비교들을 해보고 거기에서 똑같이 이만큼 부분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또 하나 출력을 할 때 여기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반드시 프린트가 붙어야 되고 이쪽에서는 굳이 프린트가 안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프린트 없이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형식대로만 써도 이렇게 값 자체를 반환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키와 밸류값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들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항목 접근법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 대괄호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
형식 자체는 여기 보면은 딕셔너리 명을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괄호를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여기다 키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똑같은 효과예요. 똑같은 효과인데 딕셔너리 명을 쓴 다음에 점을 썼죠? 그리고 여기에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 함수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객체 형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가 여기 키값을 쓸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키값은 정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자열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일 때는 우리가 그냥 여기에다가 굳이 따옴표를 안 붙여도 돼요. 따옴표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정수일 때는. 그리고 이게 문자열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먼저 특징을 알고 가죠. 여기서처럼 여기 대괄호와 괄호 안에 키를 쓸 때는 여기는 숫자와 문자열로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쪽은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와 여기 보면은 소괄호가 있어요. 됐다면은 소괄호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걸 처음에 파이썬을 배울 때는 많이 코딩을 스스로 해봐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나중에 이런 별것도 아닌 이런 것 때문에 오류가 나고 이걸 디버깅 할 때 잘못하면은 오래 걸리는 수도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처럼 이렇게 대괄호 그 다음에 키를 쓰거나 또는 get이라고 하는 여기에 메소드 다음에 소괄호를 해서 키를 쓸 때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키에는 숫자와 문자열을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열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을 해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구별해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양쪽은 뭐냐면 이쪽은 우리가 스크립트 모드에서 코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우리가 대화형 모드에서 코딩을 한 거예요. 결과 자체는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같은 값을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단지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딕셔너리가 있고 이쪽에서 딕셔너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에 키 값이 1, 2, 3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는 숫자예요. 그쵸? 여기는 숫자인데 이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1, 2, 3에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1, 2, 3이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차이점은 문자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정수를 받을 때는 이 안에 대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소괄호 안에 들어갈 때도 여기가 우리가 그냥 여기를 따옴표를 붙여주면 안 돼요. 2, 3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1, 2, 3이라고 하는 자체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괄호 또는 소괄호에다 써줄 때 여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한 다음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출력 결과는 실제는 똑같아요. 출력 결과는 여기가 우리가 대괄호를 쓰는 거나 이것처럼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는 거나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출력을 하는 거냐면 키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밸류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여기 2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는 키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키값을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가 대화형 모드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키값에 이렇게 따옴표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기 특징 자체가 우리가 여기 대괄호하고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할 때는 출력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기는 만약에 이 중에 없는 1, 2, 3이라고 하는 지금 1, 2, 3이라고 하는 키값이 있는데 이 키값에 없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4나 5나 다른 키값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에는 오류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요. 하지만 get으로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4를 한번 넣어봐요. 이렇게 됐을 때는 get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에서는 오류가 났을 때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나요. 그 차이점만 있어요. 나머지는 두 가지를 똑같은 사용법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숫자와 문자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구별을 해서 요 값에 이쪽 구별가죠? 그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코딩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직접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항목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쪽은 또 하나 아이템즈하고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어떤 형태로 그 값을 반환하는 거냐면 여기는 우리가 튜플 형태로 값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여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튜플 형태로 이렇게 반환을 해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반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딕셔너리 명을 쓰고 여기 점을 찍어요. 여기 보면은 items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를 가로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튜플 형태로 키와 밸류 값을 수소상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값을 반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더 여러분들은 사실상 여기는 똑같은 건데 약간의 여기 차이점밖에 없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딕셔너리 명을 써주고 나서 아이템들을 써주고 이렇게도 여기에 있는 값 전체를 우리가 튜플 형태로 반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로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환을 할 때 앞쪽에 무언가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붙게 돼 있는데 리스트를 쓰게 되면은 그 값 자체가 안 붙고 여기에는 튜플 형태로만 값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제가 지금 말한 게 무슨 소리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알겠어요? 직접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여기 대화형 모드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한번 런을 한번 해보죠. 런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이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이쪽에서 봤듯이 이만큼만 이렇게 놓고 나서 결과 처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썼듯이 여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리스트라고 이렇게 묶게 되면은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는 딕 한 다음에 DIT, 그러니까 T가 꼭 붙어야 돼요. 그리고 언더바가 있고 items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객체 형태로 여기를 쓰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딕셔너리 할 때 여기 DICT까지 있고 그리고 items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스네이크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가로로 튜플 형태로 묶여져 있죠? 바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값 자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리스트라는 값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튜플 형태로 값을 이렇게 묶고 전체를 리스트 안으로 묶었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이 부분 자체만 이렇게 출력이 안 돼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여기를 이렇게 끈 다음에 이쪽 값을 이렇게 보여줄게요. 방금 여러분들이 출력했던 그 값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문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두 가지 명령으로 내렸을 때 이것들은 키와 밸류가 순서상 형태로 이렇게 튜플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튜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간단하게 영한사전 또는 한영사전에 대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단어 몇 개들을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색깔로 하던 레드, 빨강, 그린, 초록 이런 식으로 색깔로 하던 아니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무슨 요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영어 사전을 몇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던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부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화번호부도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가족 전화번호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족 성명 그리고 전화번호 여기 땡땡 한 다음에 콜론 한 다음에 가족 키와 밸류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딕셔너리들에 대해서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